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미국의 대중철도 지원과 중국 국민정부의 철도 운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공내전을 통해 새로운 국가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철도는 어떠한 위치를 점하였는지, 중국 국공내전과 철도 전시동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패전이 확 실시되고 국공대립이 표면화되자 마오쩌둥은 내전을 회피하기 위해 1945년 8월 충칭을 방문하고 장제스와 1개월에 걸친 교섭을 계속하였으며 1945년 10월 11일 쌍십협정을 체결하여 국내 화평, 내전 회피, 정치협상회의의 개최에 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입각하여 1946년 1월에 국공정전협정이 성립하였고 정치협상회의가 열려 중국 통일정부 등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정부는 3월에 이러한 결의를 파기하고 6월에는 공산당 측의 해방구에 진격하였기 때문에 다음 달인 7월부터 전면적인 내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철도는 다시 전시동원되었고 이 가운데 중국 공산당 측의 철도 운영 시스템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당 측의 철로 직공을 국민당, 삼민주의 청년당에 가입시켜 국내 내전에서의 조직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자오지센, 조춘, 칭다오 간의 국민당 특별 당부가 1947년경에 구분부 108개, 당원 4,051명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원 사이에 국민당 측의 공회를 조직하고 전투에 대비하여 철로 초비 호로 중대라는 무장 조직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 노동자를 감시하여 공산당계로 판단될 경우에는 체포하여 린치를 가하였고 반성원에 보내졌습니다. 전황의 악화와 더불어 철도 종사원들의 철수를 시작하여 공산당 측으로 요원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1947년 2월 복례 전형 이후 자오지선에서 철수 요원은 진안 2,600명, 팡즈 557명, 징다오 806명, 합계 3,963명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계 철도 종사원은 국민당 영하에 있는 철도에 대해 지하 투쟁을 모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방군의 진입에 즈음하여 국민당 측의 철도 시설의 파괴와 요인 철수 작전에 맞서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측에서 반격이 기반이 될 철도망은 전국 철도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구만철의 동북 지역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46년 6월 동북민주연군철도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예하에 동만과 서만에 호로군 사령부를 두어 7개 보병단과 1개 장갑대대, 병력 6,298명의 부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래부터 동만, 서만, 수이자, 방수이, 중창 등의 노선에 분산되어 있던 각 호로 부대를 통일하여 북만 해방구의 노선 약 5,000km의 방위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병력 규모는 1947년에 이르러 8,500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중공, 중앙, 동북구의 철로 업무의 강화에 관한 결정에 따라 1946년 7월 27일 천윈을 겸임국장으로 하는 동북철로 총국이 조직되어 소련과의 합작 사업인 중국 장춘철로 이외에 동북철로 사업에 임하게 하였고 인민해방군의 군사적전 및 병참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동북해방구, 동북철로 총국은
차량 등의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폐기된 기관차 및 철도 차량의 대규모 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946년 8월 14일 중소우호 동맹조약에 의해 양국 합작으로 과거 중동철도의 후신으로 중국 장춘철도가 설립되었지만 소련군이 동북지방에서 철수한 이후 내전 가운데 국민정부의 파견관리자가 소개되었기 때문에 중앙 동북부와 소련이 협상하여 동북철로 총국과 중국 장춘철로 관리국의 합섭항공, 즉 두 기관이 하나의 사무소를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동북철로 총국은 공안기관을 설치하여 철도 치안에도 주력하였습니다. 기술자의 부족으로 많은 만철 일본인 사원이 소련에 점령하여서 유용되었고 철도관리, 기계, 토건, 설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이러한 유용 상태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지배되는 해방군은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동북해방구의 동북철로 직공학교, 나중에 동북철로 학원으로 개칭되는데 1947년 1월에는 그 1기생 500명이 6주간의 교과를 거쳐 배출된 것을 비롯하여 공정, 전무, 기무, 차무, 영무, 재료, 회계의 7개 학과를 설치하여 수업 기간 5개월, 6개월의 교과 과정을 설치해서 철도 노동자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철도 잡지 등을 간행하여 사상교육과 더불어 업무의 원활성과 현장 교육을 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공은 내전화 철도 동원을 위한 교두부를 동북해방구에 구축하였던 것입니다. 내전의 추이를 보면 처음에는 국민당군이 미국의 지원을 얻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며 1947년 3월 공산당의 근거지인 연안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제스는 1947년 1월 국민정부의 신헌법을 공포하고 나중에 총통에 취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산당 측은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중국 인구의 대다수인 농민으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함과 동시에 1947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반격을 기하였습니다. 동북해방구에서도 공산당 측은 철도 운영을 위한 제반제도를 정비하면서 해방지구의 확보에 따라 철도관리기구를 정비해 나갔습니다. 동북철로 총국은 1947년 10월 철로 운수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내부 경영자원의 운영에 있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엄중한 동계 수송을 완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운동 기간 중 산하의 전 직원이 호출되었고 특히 간부진에 대해서는 학습 기술 및 숙련 업무와 사상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나아가 1947년 12월 철로 재산 보호 및 철로 운수력 사용 잠정조례, 철로 직원의 복무와 대우에 관한 잠정 규정, 철로 기업화의 실행에 관한 요구가 제정되어 경영자원의 관리와 수익 관리가 체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철도 운영은 동북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1948년에 들어 인민해방군은 동북, 화북, 북서의 각 전장에서 승리를 거듭하여 4월에는 연안을 탈환하였습니다. 9월부터 12월에 걸쳐 랴오션, 화야이, 핑진의 3대 전역에서 승리하여 동북 및 화북 지방을 점령하고 1949년 1월 말에는 베이징에 입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 층의 관할 철도가 급속히 확대되었음은 물론입니다. 1948년 9월 화북인민정부가 스자왕에 성립하고 교통부를 설치하면서 우칭텐을 부장으로 유군, 수운, 우편, 전력의 4개 부문을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라오션 전역에서는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동북해방구 철도는 운영철도 631개, 화차 19,561대를 운영하여 58만 9천 톤에 달하는 군수품을 수송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동북철로 총국 서부선을 따라 요동을 경유하여 정자툰 역 등에서 하차되어 작전지까지 자동차에 의해 운반되었습니다. 12월 1일 중국인민해방구 진안특별군사관제위원회는 진안의 화동구 철로관리총국과 중국 화동철로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948년 말 공산당 측은 관할철도가 12,608km에 달하였고 화북 서부 지구에서도 5천여 킬로미터의 철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진푸선 북구간, 장안선 남구간, 롱하이선 동구간, 동푸선 남북의 일부 구간, 찡수이선, 자워선, 정타이선 등의 화북철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전에서의 공산당 승리가 거의 확정된 1949년에 접어들어 중국에 의한 전국 철도의 통일성이 요구되었습니다. 1949년 1월 10일 중국인민해방군사위원회 철도부가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의 전령에 의해 텅따이웬을 부장으로 수저장이 성립하였고 전국 각 해방구의 철로복구, 관리 운수를 통일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월 28일부터 2월 7일에 걸쳐 군의철도부는 수저장의 각 해방구의 책임자를 소집하여 전국 철도 관리를 통일할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동회의에서는 해방군이 타도하는 곳마다 철도를 복구한다는 전국 철도 직원의 슬로건으로 해방전쟁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3월 22일 텅따위엔 서기를 비롯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공군의철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후 4월에 이르러 베이징에서 화평회담이 개최되었지만 국민당은 공산당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인민해방군은 4월 21일에 총공격을 개시하여 난징, 우한, 샹하이를 점령하고 패주하는 국민당군을 추격하여 화남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4월 8일에 군의철도부가 베이징에서 전국철로 운수회의를 개최하여 해방군의 신속한 남하수송에 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사수송의 요구에 응해 새로운 수송계획이 수립되었고 진군 운영, 철도 열차의 편성, 군용 차량의 이론적 배분, 군사수송 임무의 완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4월 10일 철로군, 다시 할게요. 철로군은인데, 네, 이게 말이 중국말이어서, 네. 그리고 1949년 4월 10일 철로군은 자맹조례를 제정하여 군사수송의 통일성과 규율성을 강조하고 각급 부대는 군의철도부가 작성 제정한 군사수송 계획과 철도 규정을 엄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앙군의가 처음으로 제정한 전국통일적 군사수송 조례였습니다. 동월 12월에는 군의철도부의 주최로 전국철로 공무공정회의도 개최되어 해방군이 남한 후에 철도 수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철도 복구 계획을 중심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4월부터 연말까지 2167km를 복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전국 통일적 철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각 업무 계통마다 전국 철로 회의를 열어나갔고 철도 정책의 방향성이 정해지게 됩니다. 1949년 5월 16일 전국 철로 조도 회의에서는 전국 철도의 배차 업무와 보고 체계를 이론화하여 수송 계획 및 기획 계획에 입각한 계획성 체제를 정부하기로 하고 차량 운영 계획의 수립과 차량 정류 시간의 단축을 통해 수송의 효율화를 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949년 6월 1일 철로 조도 통일 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49년 5월 18일 전국 철로 운가 회의에서는 화물 등급 및 기술적 적재 톤수의 확정, 원거리 체감률의 적용 등에 의한 전국 통일적 운임 제도를 설치하였습니다. 6월 27일에 개최된
전국철로 기무회의에서는 기관차 정기 검사 킬로미터 표준에 의한 정기수선 제도가 결정되어 차량 수송, 인공시간 표준, 객화차 검수 보양 규정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49년 6월에는 난징발 급행 열차가 상하이역에 들어오고 12월에는 광저우에서 열차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군의철도부의 철도 관할권이 중국 전 대륙으로 확대되자 탈환지구에서는 철도관리기구 정비와 동시에 이들 철도관리국을 통제하는 자체 조직 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27일에는 분해에 운수국, 기무국, 전무국, 공무국, 공정국, 재료국, 재무국, 인사국, 공항국, 정치부, 판공청, 계획처, 위생처를 설치한 다음 나중에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지방관리 조직으로는 동북지구에 동북철로 총국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하얼빈, 치치알, 지린, 선양, 진저우의 5개 철로 관리국을 두었으며 나아가 산해간 이남에는 빙진, 진안, 타이완, 정저우, 샹하이, 평양의 6개 철로 관리국을 설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만주 지역을 혁명 근거지로 삼은 중국 공산당이 철로 운영 능력을 배양시켜 어떻게 내전에서 승리해 나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중국이 성립되면서 철도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